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연휴가 지나고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시장이 열렸습니다. 코스피 급등했어요. 코스닥은 조금은 불안정하긴 합니다. 그래도 투기성 자금 유입이 활발하니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금요일 시장 오히려 이제 목요일 시장 더 많이 올랐는데 이 금요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와, 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나? 분위기가. 보면은 삼성전자가 막 끌어준 건 아니거든요. 목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확 끌어주니까는 지수가 그렇게 올랐는데 금요일 시장 보면은 오늘이에요, 오늘. 금요일 녹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방산의 조선 다시 수급이 돌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기도 사실 예측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측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좀 한편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도 좀 어, 낮아지지 않을까. 괜한 소리고요. 아무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먼저 한화 오션 차트 흐름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갈 듯 말 듯 계속 안 갔어요. 보시면 사실상 꼭 그래요. 종목이 큰 종목들도 레벨업 할 때 순간이에요. 하나오션도 보시면 이게 두 단계 레벨업이거든요. 이제 두 단계 레벨업을 약 3주간에 걸쳐서 3주 동안에 두 단계 레벨업을 하고 3주가 아니구나. 꽤 되는구나, 기간이. 아무튼 두 단계 레벨업을 이렇게 거친 이후에 자, 보시면 어디 갔어? 확대가 안 되지? 아, 네. 작년 보시면은 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2월 2단계에 해당하는 레벨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조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은 사실상 그런 또 레벨업 과정을 거치려는 시간이 또 꽤 오래 가요. 이게 기다림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 고점 이후에 이때 고점 이후에 2월 달 이후에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7월까지 조정을 겪게 됩니다. 3, 4, 5, 6, 7. 약 5개월 동안의 그런 이건 조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두 단계 레벨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서 또 한 단계 도약하는데 다시 레벨업을 하는 데는 고작 진짜 이거 몇 거리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서 보시면은 또 그 도약을 하기까지 이거는 한 3개월 정도, 2개월 넘게 시간이 소요가 되죠. 단 2주 만에 레벨업을 했는데 기다림의 시간은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선도 고점 이후에 계속 좀 변동성을 키웠었고 이렇다 할 신이 나는 그런 수익이 되지는 않았죠. 변동성이 이렇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종목이 큰 종목들이 이게 정상적인 경로예요. 그러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우량주들을 장기 투자한다고 따라간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조정을 겪을 때는 매입 단가보다 떨어질 테니까. 근데 시장이 화랑인데 매입 단가보다 떨어지면은 다른 종목들도 눈에 들어오니까 갈아타기 쉽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증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유 기간을 길게 가는 게 맞아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대신에 종목들이 좀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 추세가 이렇게 장기 상승 추세가 계속 유효하잖아요. 이게 쉬어가면 쉬어가더라도 단기에 끝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단기의 의미도 6개월을 단기로 볼 수도 있고 3개월을 단기로 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6개월 이상 기간이 단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번에 하나오션이 이런 레벨업 시그널을 주기 전에 보시면 사실상
손이 안 가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하나오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별로 손이 안 가. 그닥 손이 안 가요. 근데 지금 이틀 만에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리죠. 지금은 어때요? 손이 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레벨업 초입이라고 보여요. 근데 뭐 며칠 모르겠어요. 레벨업해서.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단계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이게 한 단계 정도고. 제가 봤을 때 1.5단계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레벨업이. 뭐 이렇게 두 단계 올라가는 레벨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그 1.5단계면 한 이 정도인데, 요게 기간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죠. 기간이요. 몇 주 정도 되나요? 이 기간으로 보면. 네. 7월 7일에서 3주 맞네요. 한 3주 동안. 네. 기간. 한 2주에서 3주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흔들리겠죠. 그거 계속 따라서 매매해봤자 수수료만 떼이죠. 좀 전략을 세워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증시에서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세가 강한 종목, 추세가 강한 우량주에 대해서 밀려날 때, 시세가 밀려날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절호의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딱딱딱 찍어주잖아요. 그때도 요 구간도 사실 꽤 길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가격이 이때 뭐 평균 단가 잡아보면 대략 11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쵸? 11만 원 조금 아래서 되겠네요. 벌써 30%, 35%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1.5단계 정도의 레벨업 한 2, 3주 정도 오른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벌써 이제 이 저점에서 매수했으면은 많게는 뭐 70%까지도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그쵸? 대략 한 18만 원, 뭐 그 정도까지 이번 17만 원, 18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 그 지금 조선주 하나오션 가지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자,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는 조선주가 쉬고 있을 때 쭉 올랐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몇 단계 레벨업이다라고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쉼없이 쭉 오른 거란 말이죠. 왜? 모멘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과 관련돼서 계속 AI 이슈가 나와서 그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DDR이라든지 낸드라든지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물 만난 거죠. 노났다 그러죠. 노났어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업황에 있어서 HBM으로 인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얘기들은 계속 나왔지만 당장에 이제 DDR과 랜드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막 지금 나오는 가격만큼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사재기라도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 좀 올해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에 비해서 못 오르다. 왜냐하면 DDR하고 낸드는 삼성이 탑이에요. HBM은 SK 하이닉스가 탑이지만 당장 모멘텀은 그쪽 DDR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올랐죠. 근데 이제 다시 또 HBM에 주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오늘 확실히 시장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반도체 아니어도 시장을 끌고 갈 종목들은 널리고 널렸다라는 거를 도장 확 박아줬어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사실상 6천, 7천 그거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인사이트 비트코인 흡혈하는 삼성전자 얘기를 했죠. 제가 볼 때 해외 주식 시장 쪽 그리고 코인 쪽 자금들은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많이 쏠리기 시작했다고 봐요. 한국 주식 시장, 뭐 일본 주식 시장, 대만 주식 시장. 음, 이게 계속 내부에서 더 많이 돌았었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내부에서 자금이 돌다 보니까는
하나오션이 막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조선주나 방산주들이 막 올라갈 때, 뭐 원전주, 뭐 전력주들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반도체들은 못 올라가고 반도체 또 막 올라갈 때 또 조선주들 못 올라가고 그리고 오히려 막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시장 내부에서 수급이 돌다 보니까 한계가 생겼었던 거죠. 중소 종목들은 죽이고 가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외부에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투자에 자국 쏠림 현상.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리 뭐 해외 주식시장이 잘 나가고 코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한국인이 투자하는 비율이 기본적으로는 많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자금은 특히 개인 자금은 잘 올라가고 있는 쪽을 계속 따라다녀요. 나스닥이 잘 올라가고 있으면은 나스닥으로 계속 붙고 계속 자금이 흘러가고 코인이 잘 오르고 있으면 코인 쪽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가고 주식시장이 잘 오르면 주식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좀 뭐 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박자 잘 맞춰서 옮겨 다니겠지만 엇박자 타는 개인 투자자도 많아요. 더 많죠. 박자 맞추기가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오르고 있으면은 국내 투자자들, 국내 이제 뭐 코인이나 해외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으로 쏠리기 마련이에요. 한국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니까. 자, 뭐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관 흐름이 좀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 최근에 보시면은 뭐 외국인도 보면은 좀 시큰둥하고 이 기관이 한국 특성상 금융투자 쪽에서 찍혀서 유입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자금이 많을 수 있어요. 개인 자금의 유입이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금융투자 쪽이기 때문에 이게 법인 쪽에서도 계속 뭐 매수는 들어오긴 하는데 금융투자가 압도적이어서 보면은 이게 주요하다. 과거처럼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잡힐 자금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개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고 있는 것과 뭐 다름이 없을 거예요. 기관에 찍혀서 들어올 뿐이지. 뭐 외국인이 팔라고 파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땡기는 매수 강도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반대 매매 주체에서 매수 강도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뭐 순매도로 찍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관이 이런 매수를 보이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외국인도 들어올 거죠. 당연히 뭐 기회가 되면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기관이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은 외국인 매수 강도가 세지면서 외국인으로 잡히겠죠. 순매수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올해 시장을 봤을 때 뭐 6천선이다, 7천선이다 그 높이를 좀 잡아두는 거는 저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먹을 것도 못 먹고 지킬 것도 못 지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계속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3월달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에 대기자금들 그동안 이게 지금 2월까지면은 충분히 유입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자금 유입이 활발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좋으니까.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아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을 또 삼성전자가 이끌어주고 많이 반영했다는 거예요. 올해 실적 전망치들을. 그러면 사실 단기성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유입됐던 자금 중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3월이라고 봐요. 그래서 3월 달에 좀 깊이 있는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변동성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어, 오버 오버슈팅. 그러니까 좀 평탄한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올해 오늘 거래량도 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거친 숨을 고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뭐 걸어 다니면서 숨을 고를 때 그렇게 헉헉대진 않잖아요. 전력 질주를 하고 나서 숨을 고를 때는 헉헉거린단 말이죠. 지금 전력 질주 중이란 말이에요. 헉헉댈 수 있죠. 쉴 때. 그래서 3월에 좀 멈출 수 있습니다.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어요. 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3월 달에.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디까지 오르고 그럴지는 뭐 누가 알아요. 그래서 괜히 예측해서 미리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조정의 시그널이 나와도 바로 밀리진 않을 거예요. 큰 변동성을 주면서 반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매수세가 지금 원체 세서. 그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3월 달에. 좀 달라요. 지금 상황하고는 좀 분명히 달라서. 음, 만약에 3월 달에 무리를 하게 된다면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3월 달은 절대 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는,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그럼 뭐 이익 실현도 막 하면 안 돼요. 팔고 나서 쫙 올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몸통만 먹으라는 얘기가 그런 뭐 유사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무릎 어깨 얘기도 있고, 꼬리하고 대가리는 버려라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야 할 수준을 뭐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아니 뭐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조정 시그널이 나온다. 뭐 그 이후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런 반등을 노려서 좀 차익을 실현하고 우선은 지켜보고, 그런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르지는 못한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수익이 많이 났으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겨요. 너무 그거는 자연스럽거든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의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를 하느냐?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그 조정 시그널 나온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와요. 저가 매수세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시장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 모르죠. 어떤 요인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될지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연초 효과가 올해 좀 긍정적으로 쏠렸던 게 2월까지. 3월에는 3월 언제가 될지 뭐 그거 정확히 따질 수는 없겠죠. 고점도 마찬가지고.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막 올라가는 상황에 조정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많이들 차익 실현하겠죠. 그게 이제 계속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는 막 뚫고 가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선. 그래서 뭐 오늘 좀 결론을 내드린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서 유지가 되고 있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다 포트폴리오에서. 투자에 대해서 개념을 좀 다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제 인사이트 투자 전략 좀 한 몇 년치 시간 내주셔서 한 2, 3년치 쭉 과거서부터 이렇게 쫙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수익을 즐기고 있을 때지.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짜여진 포트폴리오에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수익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막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좀 얘기들을 드린 것 같은데, 먼저 시장은 매우 밝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조정. 3월에 차익실현 욕구들이 몰릴 수 있어서 그 시점은 좀 우리가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실적 전망이 나올 때일지 아니면은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될지, 그러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반영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미리 3월에 어느 조정 시그널이 있다면 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 드렸지만 예사롭지 않은 시장 분위기예요. 그 조정에서 끝날 거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 조정을 거치고선 다시 가겠죠. 다시 안 갈 수도 없고요. 그 조정이 거쳐지면서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나스닥 상황을 보거나 뭐 지난주에 예측해 놓은 건가 본데요. 지금 뭐 나스닥 상태가 한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별로 좋지는 않죠. 최근에 뭐 코인 시장도 보고 그랬을 때 아시아 증시, 동아시아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의외로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기관 주도라고 하겠지만 좀 시간이 그때쯤 되면은 외국인 주도로 급격한 상승이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상당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 지금 상태에서.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뭐 결론으로 뽑을 수 있는 한마디라면 매우 좋은 여건이 갖춰졌다. 뭐 뒤로 부연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 오늘도 뭐 이번 주도 잘 지나갔고요.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물론 그냥 이제 뭐 목표 지점까지 쭉 달려가면 좋겠죠. 제일 좋겠죠. 중간에 고비가 안 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고비들을 넘겨야지만 목표까지 완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고비를 잘 넘길 생각만 하면 됩니다. 포기할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죠. 고비를 넘길 생각을 해야죠. 자, 뭐 주식시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날도 좀 따뜻해지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